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크게 힘을 잃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연준 이사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국내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양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 넘게 빠지면서 2,4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올해 들어서 9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1거래일 중에 무려 9번이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84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이탈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1조가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계 중에서도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의 이탈이 큽니다.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기전자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14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해운과 물류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이로 인해 물류비, 해상 운임비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해운주들이 오후장까지 유독 강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17%대 강세,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7%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물류 간전주인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 KCTC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간밤의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AMD가 8%가량의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1%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축소가 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지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5%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관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1%를 득표했습니다. 경쟁자들의 정말 눈에 띄는 압승을 거두면서 이로 인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장중에 60만 원 선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6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들도 9에서 8%대 하락세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힘겨운 시장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치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이게 요새 좀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일비 증시, 나스닥, 다우존스, S&P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장도 얼어붙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조금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때 주식장이 올라가냐? 그게 아닙니다. 기대치에 의해서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한두 달 정도면은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조금 따뜻하게 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 종목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나이스한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관심 있게 보면 좋을 헌팅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과 주말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북한에서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뭐 홍해 리스크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는 상태에서 물류 관련 섹터들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 굉장히 큰데 이런 테마주 이런 녀석들은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상 뭐 나는 매일매일 스캘핑 해가지고 2%, 3%씩 수익을 먹고 잘 나올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웬만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테마주들, 뭐 IT 대표주들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는 AI,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 뭐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전기차,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를 저가형 전기차죠.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술주들 약간 눈여겨봐야 되나? 뭐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섹터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기차 섹터까지 같이 지켜보면 2024년도에는 계좌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지 않지만 올해 2차 전지 시장은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전문가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시장 또 뜨겁게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좀 하나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13일 날 헌팅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스트소프트가 고가 기준으로 92%. 네. 이 정도는 좀 올려쳐줘야.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AI가 2024년도 주도할 것이다. 이거를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2023년도 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트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아주 귀여운 그런 것들 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반려 로봇들 출시를 앞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챗봇이라든지 AI 클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제 방송 보고 들어가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잘라서 이제 나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상방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타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다. 여기에서 만약에 난 조금 더 보유하고 싶다.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막 60%, 70%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사실상 웬만하면 털고 나오시는 게 좋고 난 그래도 더 갈 거다. 나 오칠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청산을 하시고 절반만 보유하시는 그런 그 전략적인 매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 KC. 이 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때도 꽤 올랐었었는데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스트 소프트만큼 뭐 거의 100%의 수렴하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사실 그래도 한 40% 이상 정도는 올려쳐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지 KC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그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상반기 EV3라든지 EV4라든지 이런 것들 출시를 하잖아요. 현대기아차에서.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합니다. 그때까지 들고 가셔도 굉장히 좀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KC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요때 타이밍 그런 것들 밴드를 조금 그 공략 잡아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말미에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 또한 노란톡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말고도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뭐 다양한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상 뭐 이번에 홍해 리스크 떴는데 어떤 종목들이 부각 받는지 잘 모르겠고 뭐 중동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북한이 북한이 그런 건 요새 알겠죠. 북한이 만약에 포를 쐈다 그러면은 뭐 방산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것들이 약간 대장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한다? 다 그 주말 브리핑이다, 테마주 강의다 하면서 제가 뭐 직접 글을 써가지고 뭐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주말마다 글을 올려드립니다. 주말 브리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말 브리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글로벌 이슈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양전지에서 요새 가장 핫한 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이런 건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데 싹 바르기만 해도 태양전지가 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테마주 강의도 계속 지속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뭐 국제 유가가 어쨌다느니 뭐 북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사일을 쏜다고 준비를 한다 뭐 어디다가 지를 쫙 깔았다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테마주들이 오를 것인지 공부를 다 해드립니다. 왜냐? 제가 평생 여러분들 옆에서 케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이번엔 이 종목, 이 섹터가 부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어떤 섹터가 어떻게 오르겠구나라는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의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테마주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본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가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네,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의 섹터, 그 교차점을 어떤 것을 또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거를 띄워놓고 네. 각각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로봇 시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시장도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그 로봇 시장을 누가 시작을 한다?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귀엽게 그 가정용 그 반려 로봇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차츰 뭐 커지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요런 시장, 로봇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러면 로봇들이 이제는 그 AI 뭐 핸드폰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우리 집을 체크를 하고 뭐 가전이랑 뭐 조금 커넥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봐야 됩니다. 카메라가 필요해요. 이 카메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요. 자율주행에서도 앞에 무슨 표지판이 있고 뭐 사람이 그 인도에 뭐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무단횡단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체크를 어떻게 하냐? 카메라가 다 하죠. 이 카메라. 그러면은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공통점으로 약간 카메라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냥 카메라가 아닙니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 안에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바로 AI 머신 비전이라는 건데, 이 AI 머신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이 AI 머신 비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좀 다릅니다. 카메라는 로봇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은 카메라로 보고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연산 총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카메라 비전이라고 한다. 혹은 AI 머신 비전이라고 한다. 좀 다릅니다. AI 머신 비전이랑 AI 카메라 비전이랑 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카메라로 보고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굉장히 핫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 그 CES 2024를 진행을 했는데 3년 만이죠. 3년 만에 진행을 했는데 3년 전보다 이제 방문객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이라든지 진보되어 있는 IT라든지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2024년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들 역시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급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굉장히 좀 좋은 차들 뭐 비싸잖아요. 전기차 딱 하면은 기본 막 7천, 8천 막 억소리 나는 게 뭐 요새인데 그런데 이제는 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까지 쭉쭉 줄인 다음에 이 보급형 전기차 2천, 3천만 원대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력을 뭐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AI 머신 비전이다. 이 머신 비전을 관련되어 있는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에서 이 기업들은 과거에 AI 챗봇이라든지 뭐 챗 GPT 관련해가지고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애들 그런 애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러면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로봇이랑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오른 후발주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 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뭐 그런 애들 로봇 삼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말고 좀 외적으로 최근에 뭐 유일 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애들 말고 이제 뒷심 발휘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녀석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계속 고정하시고 여기 아래 하단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대가지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 자, LG전자. LG가 하얀색이죠. LG가 저기 하얀색이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게 볼리라는 겁니다. 딱 보면은 귀여워요. 한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집안 체크도 하고 뭐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체크를 하고 세탁기랑 연동이 되려나? 아마 연동이 다 될 거예요. 걔네들 스스로 연동을 해가지고 명령을 전달을 하는 그런 인식까지도 다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요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1인 가구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약간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 반려 로봇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에게 뭐가 달려있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AI 머신 비전 기능이 다 깔려 있어요. 제가 LG와 삼성전자 제품을 CES 2024에서 이번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됐었죠. 이런 애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고객사다.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로봇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갖고 온 헌팅 종목 어떠한 종목일지 기대되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에서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가 되고요.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를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정리본도 올라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로봇 섹터, 자율주행 섹터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요새 시장이 그 앵커님 혹시 혼자 계시나요, 집에? 아니면 부모님이랑 아니요, 같이 부모님이랑. 계시나요? 이제 부모님께서도 심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반려동물 같은 거 키우시나요? 네, 저 고양이 키워요. 네. 고양이 몇 마리 키우시나요? 3마리요. 3마리? 네. 그래요? 완전 다묘가정이네. 저도 고양이 키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네. 2마리 키우는데 네. 완전 딸내미죠, 딸내미. 걔네들 사실 이제 막 이게 거의 관상형이잖아요. 막 터치를 많이 못 해요. 싫어하니까. 싫어하시군요. 네, 싫어하죠. 네, 저희 집은 애들이- 개냥입니다. 그래요? 네. 부럽네요. 자, 어쨌든 네. 그런 고양이들. 요새 고양이들은 외로움을 안 탄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비웠을 때 걔네들 이제 자면서 맞아요. 기다리겠죠. 자면서 아이고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잠깐 제가 좀 약 파는 것처럼 홈쇼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반려동물을 돌보는 로봇이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한 볼리라는 녀석이
아주 기똥차입니다. 이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기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 제가 강아지도 너무 사랑하는데 이 강아지가 혼자 집에서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 언제 올라나 우리 주인님 언제 올라나오고 그 진짜 망부석처럼 앉아가지고 기다릴 텐데 이 볼리가 와가지고 야 이거 보면서 놀아 하고 빔 쏴가지고 이 스크린 보여주면서 같이 놀아줍니다. 얼마나 야 이거는 진짜 그 1000만, 2000만 그 반려인의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거의 1500만이 넘었죠. 근데 2000만 그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놀아주는 그런 로봇. 그리고 이 놀아주고 다가 아니에요. 그냥 놀아주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사진을 전송해줘요. 아 지금 누구누구랑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 전송해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집 고양이들 강아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편안한 마음들을 얻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향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볼리에서도 볼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카메라 당연하죠. 그 카메라 안에다가 카메라 모듈 해가지고 기판 깔아가지고 이 기업들 다 수혜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식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저기 강아지가 배고파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놀아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인지를 하는 보다 AI 머신 비전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진입장벽 자체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기술력도 좋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술력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이 녀석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뭐 고객사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그리고 중화권의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전기차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조금 늦어졌지만, 조금 주춤했지만 이거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론 그 아닐 수 있어요. 뭐 그 석유라든지 그 과거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난다 하지만 매년 추출 그 공급량 가장 높다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매장량이 이게 동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넷제로를 하겠다.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하겠다. 중국,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탄 자원에 대한 석유 자원 계속해서 조금씩 줄이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가 기아 EV3, 4 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도 기아, 현대차, 그리고 한국 GM, 지프 모두 다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를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연기관차도 출시 많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자, 내연기관차 얼마나 출시를 하냐. 물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애초에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출시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고객들이 주는 돈 받고 해가지고 전기차 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기업적에서도요. 그런 상태에서 새해 주요 신차 출시 계획을 보면은 많은 기업, 현대차라든지 KG라든지 르노, 그리고 벤츠, BMW, 다른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는 거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연기관차를 출시를 한다는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제외를 하고 모두 다 전기차예요. 여기에서 절반 이상은 보급형 전기차입니다. 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장 부품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전장 부품이 강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기술력이 높아집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머신비전, 제가 머신비전 계속해서 AI 머신비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AI 머신비전에 대한 그 이야기는 향후 2030년도까지 연평균 머신비전 성장률이 한 15%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요. 뭐 10%다, 20%다, 30%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시장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신 비전, 나는 로봇주들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AI주들 잡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스트 소프트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못 잡았다 하면은 그 후에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술력인 AI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투자를 하면 굉장히 따뜻한 올 겨울 굉장히 춥다라고 눈도 많이 오고 하고 있는데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I 머신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성장률이 2자릿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로봇과 자율주행 시장은 이 모멘텀을 안고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련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 앵커님 네. 2004년도에 개봉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2004년이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이로봇 네. 혹시 모르시나요? 네. 이쪽에 관심이 잘 없으시구나.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네. 일단은 네.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거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AI 해가지고 클론 사업을 영위하고 AI 캐릭터 사업 영위하고 챗봇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그 빅데이터가 많이 깔려 있는 애. 바로 이스트 소프트 한 90%가량 올랐었죠. 이스트 소프트 90%가량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 외적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 제가 원래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요새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어요. 적응이 잘 안 되신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냥 무슨 팩트냐면은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딱 선보였습니다. 이게 옵티머스라는 그런 로봇인데 보시면 이게 야, 사람 같다. 안에 사람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세심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고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냐면은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빨래를 개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놓는 그런 영상인데 빨래를 갠다. 그러면은 굉장히 센서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능력도 우수해야 됩니다. 카메라 능력도 우수해야 되고 지금 이게 반팔이니까 요 정도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는 인지 능력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인지 능력은 이미 오픈 AI의 챗 GPT에서 많이 발표가 됐었죠. 많이 발표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시 인식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끔 그쪽 소프트웨어로 넘기려면 또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머신 비전이다. 머신 비전을 제가 강조를 한 100만 번쯤 하고 있는데 그만큼 향후 옵티머스, 테슬라에서 만드는 옵티머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삼성전자에서 만든 볼리, LG전자에서 만든 바퀴 달린 2발 있는 그 하얀 애 AI 에이전트 얘네들에게도 AI 머신 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요새 많은 분들이 다투세요. 신혼부부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든 그런 부부들께서도 왜 다투냐? 바로 가사 분담이죠. 가사 분담에 대한 트러블 때문에 많이들 다투시고 이혼까지 또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단돈 3천만 원만 있으면요.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옵티머스 제품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리도 다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 선반영입니다. 제가 약간 그 사이비 종교처럼 미래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먼저 체크를 하고 이런 시장이 약간 커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게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도 또 있어요. 그 다음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그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번에 제가 잡을 거는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그리고 최근에 반려 로봇들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바로 AI 머신 비전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앵커님께서는 안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앞으로 다가왔으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캐릭터군요. 아시죠? 네. 알죠. 네. 그쵸? 이거 네. 얘 혼자 많은 로봇인데 혼자 그 약간 그 지적 능력이 생겨가지고 감정이 있는 로봇이죠. 네. 그렇게 싸우는 인간과 싸우는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모든 자동차들이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음성 인식으로 다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당연히 AI죠. AI. 그리고 거기 그 다음으로 필수적인 게 바로 AI 머신 비전이다.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장 주된 이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점점 더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 시간이 너무 아쉬우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 오치열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헌팅 종목 저희가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 이스트소프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 비슷한 류잖아요. 그쵸. 네. 요새 여러분들이 이슈들 많아요. 전쟁이 나면은 먹거리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홍해 이쪽 해가지고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보면 좋죠. 보면 좋습니다.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그득그득한 어쩔 수 없이 그 간사한 그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서 욕심이 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말고 저점 구간에서 잡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잡은 것 중에 뭐가 있죠? 이스트소프트. 자, 이번 주까지만 말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저 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이제 일자리 사라질 거라고 했던. 맞아요. 네. 제가 앵커님한테 이 PPT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우리 일자리 사라질 거다. AI가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방송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 AI 시대가 굉장히 빨리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요 사업을 영위하는 이스트소프트를 제가 저점 구간에서 잡아드렸죠.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고 그 이후로 말도 안 되게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처럼 예쁘게 갑자기 상한가 달성을 하더니 이 연상을 딱 달성을 하고 시원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왜 유지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료가 좋기 때문에 다시 또 슈팅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그거죠. 언제 또 곤두박질을 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팔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팔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다음 종목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오늘의 헌팅 종목 바로 또 시작을 해보자면
머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AI 머신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AI 머신 비전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가지고 교통정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교통 솔루션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영상 분석 시스템, 교통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메라가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비게이션들에게 쏴줍니다. 어느 내비게이션들? 그 운전하고 있는 막 이제 그 되게 그 교통체증이 심한 그런 운전자들에게 야 우회해라, 옆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게 더 빠르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지금도 뭐 좀 그러고 있는데 너무 느립니다. 이미 난 다 들어왔는데 이미 밀렸는데 그때 알려주는 그런 교통 정보 시스템 말고 미리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우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거를 스마트 교통 솔루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향후 언제 커질 거냐? 보급형 전기차 시대가 오면 커집니다. 전장 부품이 늘어나면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넥팅할 수 있는 전장 부품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카메라 모듈로 통해 가지고 머신 비전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자율주행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통 솔루션 사업의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먼저 우선적으로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어디 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쫙 퍼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미친 듯이 급증을 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 시대가 안 왔으니까 미리 선점을 해두고 이스트 소프트처럼 잠잠할 때 지금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빵 터지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 기업이 그 스마트 교통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이 두 가지의 교차점은 카메라 모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도 이에 대한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종목명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노란톡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회사도 참 창창합니다. 네. 자회사들이 뭐 그 교통 사업을 하는 애들 이름이랑 너무 연결돼 있어요. 이름이랑 너무 연결돼 네. 있어가지고 교통 사업을 하는 애들 그리고 그 뭐 의료 사업을 하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얘네들이 참 신기한 게 AI 원래 이제 모 회사가 AI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의료 사업을 해도 그냥 의료 사업 안 합니다. AI 의료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 사업도 AI 교통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덴탈 사업도 진행을 하면 의료에서 좀 나왔죠. 덴탈 사업도 하는데 치아 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AI 덴탈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AI가 다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기업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이구나. 향후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재밌는 거, 잠깐만 머신 비전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따라가는 그 스테디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카메라에서 뭐 촬영을 할 때 자동차에서 뭐 이제 자동차도 막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막 굉장히 좀 그 좋아야 돼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인도에서 학생이나 뭐 사람이 싹 넘어 들어오려고 할 때도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스테디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디다가 접목을 시켰냐? 바로 골프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골프존 파크 가맹이 그 연평균 한 20%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예전에는 뭐 골프는 귀족 스포츠야 뭐야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AI 머신 비전 기능을 카메라 비전 기능을 골프존에다가 한번 팔아보자 접목시켜서 팔아보자 했는데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골프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귀족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조금 내려왔죠. 그래도 약간 이제 장비랑 뭐 구입하려면 좋은 거 하려면 돈천이 막 깨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조금 친근해졌습니다. 친근해졌는데 여기에서도 AI 머신 비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입니다. 차량 운전을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차와의 차간 간격이라든지 옆 차선이라든지 도로의 그 인도에서 사람이 뭐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신호등 파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머신 비전이 필수적이다.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많은 그 AI 머신 비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슈팅이 안 나고 예전에는 뭐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고객사 매출이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고객사로 카카오 VX라고 카카오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카카오 VX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다가 머신 비전을 싹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후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그 늦어도 2분기에는 매출액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터졌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일 때 요새 막 흔들흔들합니다. 뭐 적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분기 때 어마어마한 그 슈팅이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3, 4, 5월 달 중으로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의 상승력이 앞으로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밴드를 좀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될지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지금 현재 7,300원을 뚫지 못하고 7,200원대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커요. 박스권 굉장히 크고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윗골이 달면서 한번 거래량이 한번 튀어줬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윗골이 달면은 매물대가 소화 안 되니까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모멘텀이 좋습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7,300원 이하대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기업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목표가보다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 5,500원. 손절가는 한 5,500원 선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냥 시원하게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뚫고 넘어가 주지 않을까. 목표 주가 한 9,0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원으로 밴드를 좀 넉넉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드린 이 힌트 헌팅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채셨을까요? 종목명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방송이 끝나자마자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콜라텍 1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